이번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AI 챗 법률 상담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이 파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이 파산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면 이 사건을 간이 파산으로 한다라고 그 주문에 6번째가 쓰여져 있죠. 그럼 이게 뭐지? 간이 파산. 이게 뭔가 좀 간이하게, 간단하게, 비교적 쉽게 끝난다.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식 파산은 원래 원칙은 파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간이 파산으로 할 때 몇 가지 이제 특칙이 있습니다. 근데 AI한테 이거를 뉴채트에다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옵니다. 한국의 간이 파산은 개인이 쉽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요까지 맞습니다. 근데 기존의 파산 절차가 길고 복잡하여 개인들이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간이 파산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액 파산 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간이 파산은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년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완전히 틀립니다. 간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자에 대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장기화 갚음 계획서를 작성해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신청자는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분할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틀리죠. 이게 또 완전히 틀립니다. 분할 상환 계획서가 인가되면 채권자들은 계획서에 따라 상환금을 받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상환 계획서에 따라 상환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간이 파산은 파산재단이 5억 원 이하인 사건을 간이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배당도 1회 한해서 종료하고 중간 배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어떤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합쳐서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간이 파산이라고 하지 이것처럼 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소액 파산은 뭐냐면 소파산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구파산법에 개인 파산, 지금 같은 그 개인 파산을 소파산이라고 하고 일반 파산을 파산이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 지금 요 세 패러그래프는 마치 간이 회생이나 다른 회생처럼 답변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실제 정확한 간이 파산에 대해서 교과서, 텍스트가 중요하죠. 이게 텍스트 기반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저작물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뉴채트에서 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콘텐츠에 간이 파산이라고 칩니다. 간이 파산 딱 치면은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건 간이 회생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개인 파산 강의 60일 이수 변호사의 개인 파산 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엄청 하죠, 그쵸?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장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의 거의 99.9%가 간이 파산이죠. 99.9%가 간이 파산입니다. 이미 절차를 간략화한 파산 절차이다. 파산 절차가 이후 재산 다시 이해관계인은 관계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큰 절차이므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파산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되면 노력 시용 기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규모에 걸맞게 간이한 것입니다. 간이 파산 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 지폐를 생략하고 1의 기일이 배당이 이루어지고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구파산법이 소파산이 현행 채무자법 폐쇄법이 간이 파산에 아까 소액 파산은 아니죠. 소파산입니다. 그런데 구파산법에는 파산전에 속하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소파산을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했는데 세무자회생법은 2016년이죠.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5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5억 원 근데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이상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 파산으로 진행되죠. 간이 파산이 요건과 개시. 법원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될 때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여러분들 파산의 대부분 간이 파산입니다. 그쵸? 549조이다. 이 경우 법원은 3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파산 선고의 공개할 사항 외 간이 파산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항의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 야 한다. 549조 2항. 또 법원은 통상의 파산 절차 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 발견된 때는 이해강의 신청에 관한 직권으로 간이 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억 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저도 지금 5억 넘는 게 있지만 뭐 그렇다고 정상 파산은 안 되고 간이 파산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5억 원 이상 된 때는 이거는 간이 파산 취소 신청을 해야 될지 안 할지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이게 뭐 위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간이 파산의 경우에도 절차 전체의 구조에 있어서는 통상의 파산과 다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절차가 간이화되어 있습니다. 요건데 간이 파산 절차의 경우에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부득이한 사유의 때를 제거로 병합하여 하고 제가 병합 얘기했죠. 감사위원을 두지 않고 그쵸? 감사위원 두지 않는 건 얘기했죠. 제1의 채권자 집행 결의와 채권자 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행 결의를 제거로 법원의 결정 후 채권자 집행 결의에 가름한다. 그렇지.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하지 않고 최후 배당 1회만 한가. 그 다음에 다만 추가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최후 배당 한 판에 그냥 끝냅니다. 중간 배당 안 하고. 법인 파산은 중간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건, 수십억, 수백억짜리. 해고 또 하고 1회 배당하고 2회 배고 3회 하는. 최후 배당 외에는 다 중간 배당이에요. 간이 파산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예, 간이 파산 보셨죠? 이제 제가 AI하고 실제 교과서 이제 이희수 변호사님 책인데 텍스트에 나오는 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걸 아직은 맹신을 할 때는 아닌데 아마 몇 년 후면은 이거 쫙 읽지 않겠어요. 그쵸? AI가 이거 뭐 이런 변호사님 책 쫙 그냥 그대로 빨아들여서 쭉 하면은 뭐 자동으로 쭉 나오겠죠. 이 지금 텍스트가 얼마 안 되는데 조문도 그쵸?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날은 결국은 오는데 아직은 국내의 어떤 이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오픈 채트가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더 좀 한참 멀지 않았나. 근데 조만간 올 것 같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채트의 그 간이 파산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읽은 간이 파산 책하고 오픈 채트에서 나온 AI 챗에서 나온 간이 파산을 한번 양자를 비교해 보죠. 한국의 간이 파산은 개인이 쉽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문장은 기존의 파산 절차가 길고 복잡하여 개인들이 이를 실현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죠? 요까지는 많지만 나머지는 이거는 아닙니다. 소액 파산 제도가 아니라 소파산 제도죠. 뭐 한자 차이지만 틀린 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간이 파산은 뭐 이렇게 신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간이파산 선고를 한다 그랬죠, 판사가.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기억을 해보면 중간 배당이 없고 최후 배당으로 하고 추가 배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채권자 집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일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채권자 집회에 이제 이 결의를 채권자 집회에서 가름할 수 있다. 법원의 판사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래서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게 4가지가 핵심적인 상황이면 일반 파산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파산을 이해관계인이 신청 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하는데 저는 지금 7억 넘는 게 한번 배당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취소 신청 안 했습니다. 그냥 1회 배당으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7억 1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거를 채권자들의 감사위원회도 둬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너무 번거롭죠? 개인 파산에서. 취소 신청 안 합니다. 판사님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들이, 아니다. 저 관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발언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법원에다가 간이파산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관제인은 전혀 할 용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사님이 직권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간이파산이 진행되죠. 설사 7억 1천만 원이라도. 그래서 이 간이파산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의 어떤 취지만 맞지 전반적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빵점이죠. 사실 법학에서는 한 1점, 1, 2점 줄 수는 있죠. 10점 정도 줄 수는 진짜 많이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일부러 몇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너무 엉성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올해 2023년이죠. 지금 수준에서 하는 거 하고 내년에 앞으로 몇 달 후에 하는 거를 계속 똑같은 걸 한번 쳐서 발전 상황을 지켜보면, 이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기록해 놨거든요. 그 AI 오픈 채트의 어떤 법학,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법학 쪽, 특히 법률 상담 쪽은 힘들 겁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법적 지식만, 법 문장만, 법률 조항만 나열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직 그 사안에, 실제 사안에서의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행의 어떤 판례는 어떤지, 그 다음에 학설은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 해결 절차가 어떤지. 해결 절차는 변호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무리 오픈 AI가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데 변호사들이 다 풀어놓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상담만 하지. 지금도 지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실제 그거를 상담을 한 분들은 공허하죠. 결국은 변호사한테 가서 직접 일을 맡기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사건을 A부터 Z까지 이뤄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다양한 변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임하고 상대방이 회방을 놓고 상대방이 방해해놓고 판사가 내 생각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하고 또 갈등을 벌이고 그 수많은 절차가 진행되면서 결론이 나죠. 그렇죠? 아무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가 아마 한 10가지, 한 20가지 정도를 한번 찍어볼게요. 중요한 개념. 예를 들어서 제도의 파산이 어떤가.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파산 폐지라는 용어 제가 늘 강조하죠. 파산 폐지는 무엇인가. 파산 종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부인권. 그렇죠. 부인권은 고의 부인, 위기 부인. 그렇죠. 비본주행의 위기 부인. 무상 부인, 집행행위 부인, 부인권 어떤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간이회생은 어떤지. 그 다음에 면제재산은 어떤지. 압류금지 재산은 어떤지. 이런 어떤 파산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장남스럽지만 한번 이런 기술 발전과 이런 걸 한번 흐름을 살피는 것도, 그쵸?
결국은 누구나 다 두렵죠. 앞으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지만 쉽게 없어지진 않죠. 다만, 우열은 존재하죠. 지금 보면 사실은 웹툰 작가 잘 나가죠. 웹소설 작가 잘 나가죠. 창조적 영역, 남들이 안 하는 거. 근데 이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쉬운 것 같아도 분명히 또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다.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튼 AI 오픈챗 간이 파산에 대해서 한번 실제 오픈챗의 답변과 교과서에 나온 답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